광고가 아닌 방법으로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딱 시작하면 이거 시작했으니까 계정 좀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끼리 좋아요를 누르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바이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 스타트업 모먼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아이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여행 컨텐츠를 통해서 여행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가치를 더 부여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행업계에서 일하신 지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여행업계에 들어왔는데 2005년에 들어왔거든요. 조상님. 여행업의 시작은 원래부터 기업체 인센티브 투어나 이제 해외 워크숍 컨퍼런스들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어서 계속 끌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게 진짜 여행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여행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서 4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한 달 만에 딱 터지는. 아직도 그냥 저희는 계속 이제 관광 스타트업으로 컨텐츠로 어떻게 하면 여행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컨텐츠나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거진을 발행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프레첼이라는 프리미엄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챕터 오브 트래블의 줄임말이에요. 여행의 영역을 확장하자라고 하고 있고 키워드로 저희가 매주마다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여행이랑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 안에 보면 여행이랑 연결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고 나서 한 달 반 뒤에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그때도 근데 여행 관련 일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버티셨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저의 신념이랑 너무 반대로 갔어요.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요건데 이거 말고 다른 건 하기가 싫은 거야. 그쵸? 맞아요. 유명한 데만 찾아다니는 컨텐츠를 만들고 이러면 분명히 이제 돈이 될 건 알고 있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 생각해보면 진짜 사실은 수입이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 와중에도 코로나 기간인 중에도 저희 팀원들을 계속 늘렸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팀원들을 늘리면서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니까 트래픽은 굉장히 많이 늘고 그렇게 됐었어요. 요즘에 근데 하늘길이 이제 열렸잖아요. 여행업계 전문가로서 요즘 여행의 트렌드는 그럼 어떤 것 같으세요? 막상 다시 오픈되니까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사실 이걸 누군가는 리스타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리스타트라고 하지 않고 리터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전에 여행을 가던 곳, 일본, 베트남, 대만 같은 데가 갑자기 막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가고 근데 여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가던 곳이에요. 과거에 인기 높았던 곳이 다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리터닝 같아요. 옛날 방식대로 다시 여행을 가는 그런 거. 여행 사업이나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구조를 좀 추천하세요? 여행 상품을 팔거나 상품을 이제 컨텐츠화해서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다 보면 결국엔 저희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거든요. 3시간 전 여행 제휴 네트워크라고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궁금하면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찾아보는데 그 안에 여행 정보와 상품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전환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로 벌 수 있다. A라는 호텔을 갔다 왔는데 A라는 호텔에 대한 상품 링크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후기를 쓴 걸 보고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런 전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이분은 좀 콘텐츠를 좀 잘 만든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지. 저희 유튜브 저희 빼고요. 이렇게 말해서 두유워너라고 쇼폼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하우투 같은 것들도 만들어 주시고 다른 한 분은 카페에서 예쁘게 찍는 거 유수님이라고 또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제가 진짜 요즘에 관심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유랑스라고 네 알아요. 미국에서 지금 파이어적으로 살고 있는 두 분. 컨텐츠의 내용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분은 브랜디 액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건 여행 채널이에요? 아니요. 그 브랜딩 하는 그래서 어떻게 채널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찌됐건 그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컨텐츠를 올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으로 그럼 먹고 사는 거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엔 자기만의 그런 방법, 자기만의 노하우,
플레이스를 정말 잘 찾으시잖아요. 도시 아닌 곳도 잘 다니시잖아요. 네. 남들이 다 얘기하는 여기 이래서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거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더 그걸 환호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찾아서 자기만의 것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 맞다고 느낀 게 다른 것에 비해 여행이 가성비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좋아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다. 여행을 한 번 갈 때 진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오니까 그 유튜브를 계산할 때 조회수당 1원이라는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광고 많이 받아야 돼요. 스킵하지 마시고요. 끄지 마시고요. 봐주셔야 됩니다, 진짜. 그럼에도 여행으로 먹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여행이 누군가에게 가장 단기간에 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행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서 어떤 문제들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아 내가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좀 자신감도 얻어오는 것 같고. 저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나 말고 다른 변수가 맞아요. 너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대응하다 보면 결국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와 나 저기 가서 저것도 해결했는데 이걸 뭐 그냥 그런 네.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짧은 기간으로 여행을 왔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관광지들을 좀 둘러보는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기간을 좀 한 달 살기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관광지를 가지 않고 그냥 그 주변을 둘러보는 여행을 하면서 사소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겪게 되는 것도 다른 거예요.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여행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의 여행을 했었을 때 좀 경험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수익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콘텐츠를 노출을 해야 할 텐데 광고가 아닌 방법으로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딱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시작했으니까 계정 좀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세요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비슷한 네.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좋아요를 누르고 서로 그 관심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게 담겨야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바이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만약 진짜 하시고 싶으시면 비슷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먼저 써보세요. 그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면 더 많은 이제 바이럴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를 고민을 생각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뭐하러 고민하세요?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면 결국엔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댓글 뭐 품앗이 같은 거 한다고 댓글 달거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쓸 거면 진짜 하지 말고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게시물에 대한 어떤 글을 남기면 고마우니까 가주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여행이 풀리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경제 전망도 사실 너무 좋지 않아서 이것도 되게 걸림돌이긴 한데 저는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네. 빠르게 오. 리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큰 회사에서 얘기한 게 여행업계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매년 100%씩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도 했어요. 너무 희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끝나가는데요.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여행하시는 분들과 같이 네.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시키는 게 제 올해 목표고 그 사이에 저도 성장하는 게 목표고 네. 그리고 3시간 전이나 프레첼이라는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이 여행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였으면 좋겠고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행 관련된 직업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여행이 마진이 큰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산업이 없어졌다가 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큰 기회가 생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그 포커스를 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기회들은 있으실 거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행 업계에서 고인물을 만나서 대선배님.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고인물로? 네. 고인물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잘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고인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우물을 끝까지 파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